더 리빙 툼스톤은 1991년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정식 이름은 요아브 렌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계 미국인이며 유튜버 겸 뮤지션입니다. 게임 애니메이션 밈을 패러디로 하는 음악을 자주 만들고 있으며 주로 가수와 배우를 겸한 샘 하프트라는 미국인과 함께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음악 에코를 제작한 보컬로이드 프로듀서 크러셔피와도 친분이 있습니다. 과거 그는 더 리빙 툼스톤이라는 널리 알려진 온라인 이름을 달기 전 쿨폭스라는 예명으로 활동을 해왔으며 그가 인터넷상 처음 업로드한 음악은 자신의 뉴그라운드 사이트 프로필에 있는 테트리스 리믹스입니다. 그 이후 사이트를 통해 여러 애니메이터와 게임 크리에이터들을 만나게 되며 그의 가치관에 많은 영감을 주는 계기가 됩니다. 2006년경 유튜브가 1주년을 넘어 2주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즈음 그는 동일한 그의 옛 예명으로 유튜브 계정을 만들게 되고 1년 후 게임 팀포트리스2를 관련한 주제로 영상들을 업로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락킹 포트리스라는 자신의 팀포트리스2 팬메이드 앨범을 업로드하며 본작품의 팬들 사이에서 그것이 생각보다 좋았다라는 반응을 얻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그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잡히게 됩니다. 이후로 여러 리믹스, 오리지널 음악 등을 조금씩 만들어내다가 마침내 2011년 드디어 그의 현 채널이 탄생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전설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가? 하고 의구심을 품으시겠지만 저에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그의 음악들이 제 인생과 함께 걸어온 만큼 굉장히 스펙터클했습니다. 그는 더 리빙 툼스톤이라는 현 예명의 탄생 계기가 애니메이션 블랙 라군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처음 이름을 지을 때 자신은 낮에는 용병, 밤에는 락밴드를 하는 가상의 밴드를 구축하려고 했었지만 그의 생각과 가치관은 오직 그만이 알 수 있었고 할 수 없이 처음엔 그의 채널 메이킹 의도와는 다르게 운영되어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그는 MLP를 접하며 제1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MLP는 서구권 아동용 애니메이션인 마이 리틀 포니의 줄임말입니다. 과거든 지금이든 이 가상의 캐릭터들은 특이하게도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 마저 꽤나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마이 리틀 포니의 시리즈 중 부제, 우정은 마법이라는 별개 시리즈에 입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게 되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통칭 브론이라고 부릅니다. 더 리빙 툼스톤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유튜브 채널 설립 이후 잠시 동안 마이 리틀 포니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그의 오너 캐릭터인 포니도 가지고 있으며 그가 처음으로 올린 팬메이드 음악은 알렉스 S가 작곡한 파티 위 핑키의 리믹스 버전입니다. 이 시점으로부터 그는 잠시 동안 브로니 뮤지션으로 이름이 알려지게 됩니다. 마이 리틀 포니의 팬들 중에서도 말박이, 이상성애 등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기에도 눈을 찌푸리게 만드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악성 팬들도 존재했는데 그들 때문에 마이 리틀 포니를 혐오하게 되는 사람들도 함께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둘은 서로를 눈의 가시로 여기기 시작했고 사이가 좋지 않던 그들은 결국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둘의 대립으로 인해 원래 있던 보통의 팬들도 싸움에 강제로 참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마이 리틀 포니의 이미지는 점차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음악 하나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곡은 2012년 1월 22일에 업로드되었으며 현재 4,400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음악의 제목은 디스코드, 유로비트 브로니가 제작한 노래를 더 리빙 툼스톤이 리믹스한 것입니다. 이 곡은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MLP의 주제를 담은 곡이긴 하지만 지나가던 사람들도 이것을 듣고는 이게 마이 리틀 포니 음악이라고? 하면서 갈고리를 띄우기 시작했죠. 그것은 브로니들에게도 마음을 사로잡은 노래였지만 포니를 혐오하던 사람들에게도 음악성으로만 따져봤을 때 그의 음악을 일부 인정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 곡으로 인해서 싸움이 진정됐다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좋은 호응을 많이 얻었던 만큼 이 음악은 독특한 분위기와 멜로디로 사람들의 귀를 압도했습니다. 이 이후로도 그는 러브 미 체를리, 매직 등 MLP 관련한 음악과 함께 여러 리믹스를 내던 중 2015년 이후 더는 MLP의 음악을 내지 않겠다고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작권 문제 때문이라고 하네요. 2013년 그는 원곡자 앤드류 골드의 스푸키 스케어리 스켈레톤을 자신의 리믹스 버전으로 발표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듣고 정말 흥미로워합니다. 묘하게 중독성이 넘치는 하이라이트 부분과 후렴구, 특히나 할로윈에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이 음악의 분위기는 10월 폼 배수를 저장하기에도 제격이었습니다. 또한 원곡의 음악과 샌즈들이 함께 잠시 동안 밈으로 쓰이기도 하며 이 리믹스된 노래는 더욱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봤을 때까지만 해도 조회수가 무려 4천만까지 올랐지만 현재는 안타깝게도 삭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 또한 자신의 소속사였던 워너뮤직 그룹의 저작권 문제로 인해 삭제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이후에도 2018년 새롭게 리믹스를 했지만 이마저도 저작권 문제로 인해 사라지게 됩니다. 드디어 등장합니다. 무려 현재 2.1억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이 영상은 Five Nights at Freddy's라는 공포게임의 팬메이드 곡입니다.
이 첫 번째 팬메이드 곡은 2014년 8월 31일에 업로드되었으며 한창 프레디에 대해 인기가 폭발했던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곡을 듣고 더 리빙 톰스톤에 입덕을 하게 되었죠. 또한 훌륭한 곡의 퀄리티로 인해 제작자가 찾아와서 인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 이후로 2, 3, 4, 5편까지 연속으로 이어지는 행렬에 프레디가 그의 채널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도 알 정도였죠. 특히나 1, 2, 3편의 곡은 이 채널에서 제일 조회수가 높아 그 당시 팬들의 수치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3편 이후로는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고 했지만 무언의 압박, 아들의 외침 때문에 꾸역꾸역 4편과 5편의 노래를 만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덕분인지 다행인지 모든 곡들이 7천만 이상의 조회수를 얻었고 프레디 타이틀의 약속된 성공은 보란듯이 입증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프레디의 막이 내렸다고 해도 입증되었던 그의 실력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하고도 수많은 패러디 곡들이 그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으니까요. 더 리빙 톰스톤은 레드 대 블루라는 소규모 프로젝트를 하나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가 음악 하나를 만들어낼 때마다 그는 블루 버전, 레드 버전의 음악을 각각 하나씩 만들어내며 서로의 노래가 싸우는 구도를 연상케 했습니다. 블루의 음악은 보통 딥하우스 장르, 대중적인 느낌으로서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들을 수 있는 노래였고 레드의 음악은 색깔에서도 알려주듯 강력하고 미친 듯한 하드코어 장르였습니다. 그의 트위터에서도 그는 블루는 천국, 레드는 지옥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안 그래도 씹덕이었고 어렸던 저에게는 신비하고도 황홀한 광경이었죠. 하지만 얼마 안 가다 그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실증이 났는지 그는 도그 오브 위즈덤 리믹스, 스키드 멜로디, 레드 키튼송을 발매한 세 곡의 이후 더 이상 레드 대 블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하죠. 심지어 마지막으로 낸 데드 키튼송은 블루 버전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는지 2018년에 글록글록 갑갈라 밈의 리릭스 버전으로 레드 대 블루를 다시 출시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 기점으로부터 1년가량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델타룬의 팬메이드 곡인 라인 나우를 마지막으로 레드 대 블루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의 패러디 곡들은 엄청납니다. 앞서 말했듯 그는 비디오 게임과 애니메이션, 밈을 주로 자신의 음악에 쓰는 만큼 그가 그것들에 몰입하는 것도 엄청납니다. 그는 보통 작업을 할 때 집중 시간이 짧아 게임을 하나씩 집어들고 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냥 켜놓고 냅두는 시간이 많았는지 스팀의 월페이퍼 엔진 플레이 시간이 150시간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신이 추천하고 싶은 스팀 게임은 원핑거 데스펀치라는 게임이며 마우스로 빠르고 단순하게 반응을 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는 보통 이 게임을 지루하거나 킬링타임용으로 시간을 보낼 때 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닌텐도 스위치 강팬이며 슈퍼마리오 오디세이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가 이 게임의 주제곡도 리믹스를 했는데 이 리믹스는 닌텐도 공식 채널의 마리오 트레일러의 조회수와 맞먹을 정도로 원곡에 그 이상의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여담으로 그는 제이 카프먼의 게임 쇼벌 나이트의 사운드 트랙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며 슈퍼마리오 오디세이의 음악은 물론이고 메탈 슬러그 시리즈의 프로그레시브 락의 영향을 받은 BGM도 자주 듣는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많은 양의 팬 패러디를 해왔습니다. 앞서 얘기한 프레디와 포니, 마리오 이외에도 게임 오버워치의 주제를 담은 노메르시, 밴디와 잉크기의 리믹스, 언더테일, 애니메이션 해즈빈 호텔, 레이지타운의 미민, 위얼 넘버원 등 많은 패러디 요소로 자기 자신의 매력을 잘 뽐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리지널 곡보다 리믹스의 영향력이 이 채널에서 가장 큰 이유도 자신이 걸어온 길을 꾸준히 지켜왔다는 점에서 더욱 빛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러디 이외에도 수많은 오리지널 곡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만 몇 가지 골라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코토코드입니다. 이 곡은 노래도 좋지만 뮤비 내용 또한 좋은데 한 디자이너가 동경하는 유명 디자이너를 찾아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밀지만 안타깝게도 거절당하게 되고 복수심이 불타오른 그녀는 동경하던 유명 디자이너의 모든 것을 모방, 아이디어를 훔치며 급기야 경쟁사로까지 치닫게 됩니다. 그러다 둘은 서로 좋게 힘이 커져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결국 모든 것을 모방한 디자이너가 승리하지만 모든 것이 끝나보니 자신도 그 디자이너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마이 올디너리 라이프입니다. 말 그대로 지역하면 나의 평범한 일상인데 일본의 애니메이션 일상의 오디오를 샘플링해서 그의 곡으로 만들었습니다. 음악 자체는 정말 밝지만 가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토튠으로 들러오는 랩 파트가 가장 인상적인 노래입니다. 세 번째로 러브 아이 니드입니다. 이 노래는 채널 설립 9주년 기념으로 올린 노래입니다. 그의 취향에 맞게 뮤비는 여러 게임들의 패러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울한 가사와 음악을 뮤비와 연결시켜 몰입하여 보게 된다면 화자가 보여주고자 했던 감정이 느껴지게 됩니다.
특히나 사랑을 쫓으려고 한 주인공이 사랑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사랑을 파괴하며 어느 쪽에도 있을 수 없게 된 상황이 마치 주인공 마음속의 공허와 불안을 나타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렁크입니다. 과음에 관한 이야기로 주제가 흘러가며 처음 영상 도입 후에 술을 법적으로도 앞으로의 문제로도 책임감 있게 마시라고 공고합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노래에서 들려오는 이 딱 한 잔만이라는 부분에서 음주를 권하는 여러 얼굴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저는 이 얼굴들이 마치 악마로 느껴졌으며 술에 대한 금단적인 욕구 자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듯 했습니다. 주인공에게 자꾸 술을 권하는 악마들은 그를 지옥으로 내몰아도 후회하듯 주인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길을 계속하겠다고 말합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랩과 사이키델릭한 뮤비의 애니메이션이 더욱 과음이란 주제에 딱딱 잘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요즘 그는 채널 취지에 다시 새롭게 도전해보려는 듯 가상의 밴드 캐릭터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밴드의 이름은 툼소나입니다. 그는 이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밴드의 캐릭터들은 왼쪽에서부터 색이 파란 녀석을 제외하고는 테슬라, 제로원, 암스트롱, 러스트라고 부릅니다. 이 캐릭터들은 고유한 개성과 특징이 있고 각각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이 캐릭터들에 대한 코믹스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밴드의 음악 앨범도 발매되었으며 앞서 알려진 드렁크라는 음악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저에게도 이건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새로운 오리지널 캐릭터들이 함께 연주하며 노래를 만든다는 건 꽤나 멋진 일이네요. 저는 이제까지 수많은 해외 뮤지션들의 음악을 들으며 살아왔지만 디스코 때부터 귀 기울여왔던 그의 노래들이 어린 시절에 저에겐 감동적으로 느껴졌고 이 정도로 개성이 넘치는 아티스트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리지널이 아닌 리믹스를 오히려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만들고 팬메이드 곡들을 통해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여러 미디어들의 흥미를 유발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가 관심있게 봤던 밈, 애니메이션, 게임 등이 무엇인지 궁금해했고 그런 그에 의해 영향을 받아 성인이 된 전 지금 어떻게 보면 그와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이 사람이 뮤비들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서 여러 서구권, 유럽권 애니메이션에도 푹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듣는 것도 다채롭고 보는 사람도 즐겁게 하는 이 아티스트는 어떤가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